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자꾸 이용당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나를 만만하게 볼까? 친절하게 대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너무 착하게만 보여서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착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만만한 사람이 될 위험도 큽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어요.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참아내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마치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무조건 착한 사람일수록 이용당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엔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씁쓸한 마음만 남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함부로 대접받아야 하는 건 아니죠. 친절하되 단호하고 배려하되 나를 잃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 글을 통해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무조건 거칠게 대하거나 차갑게만 구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착한 사람이면서도 당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 이용당하지 않고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를 지키는 일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배려심이 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며 충돌을 피하려 노력하죠. 하지만 문제는 착하다는 이유로 만만하게 보일 때입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탁을 거절하면 마치 당연한 걸 하지 않는 것처럼 서운해하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선을 넘는 순간이 찾아오죠. 결국 착한 사람은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하고 쉽게 잊히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낳는 걸까요? 여기에는 인간관계의 심리적인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구분하려 합니다. 누군가 늘 친절하게 행동하면 그것이 그의 기본 성향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감사함을 느끼지 않게 되죠. 하지만 가끔 친절한 사람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즉, 착한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것은 착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착한 모습을 지속해서 보일 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착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희생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속으로는 하기 싫어도 부탁을 들어주고 거절하고 싶어도 차마 거절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쌓이면 결국 자기 자신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은 처음엔 고마워하더라도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관계의 주도권이 점점 상대에게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착하게 행동하되 필요할 땐 단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선을 넘으려 할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해요. 단호함은 무례함과 다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라는 말 한마디로도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하되 내 에너지를 쉽게 소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할 때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나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괜찮아,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원칙을 쉽게 양보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이면 결국 상대는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원하지 않는 관계와 상황 속에서 왜 나는 항상 이런 대우를 받을까? 라고 고민하게 되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당신을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쉽게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단호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칙은 곧 나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보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존중받습니다. 단호한 원칙은 타인에게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다는 신호를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계속해서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아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엔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존중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원칙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먼저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원칙을 세운다면 이유 없이 나를 함부로 부리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죠. 나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 의견을 말한다는 원칙을 세운다면 타인의 기분을 지나치게 신경 쓰며 침묵하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세운 원칙이 결국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타인 역시 그런 단단함을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당당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함이란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죠. 우리는 때때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할까봐 혹은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분명한 의견을 말하지 않고 돌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도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명확하지 않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에는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당한 태도를 가지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계속해서 나에게 부담을 주는 부탁을 한다면 그건 어렵겠어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절할 때 미안한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라고 변명을 덧붙이는데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중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군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절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뚜렷하게 말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처음부터 나는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다들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존중받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처음엔 차갑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줄 겁니다. 거절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하거나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하죠. 특히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일수록 거절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곧 좋은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주다 보면 상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 나 자신이 소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배려를 베푸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선을 긋는 사람을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확한 경계를 가진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존경하는 리더를 떠올려 보면 그들은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미안하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라고 말하면 상대는 다음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기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 나는 이 부분은 도와줄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미안해라는 감정이 들어가면 거절하는 나조차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상대는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절한 후에도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도 덜 불편해지고 나도 내 원칙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절한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불필요하게 길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는 그 설명 속에서 틈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도 더 이상 강요하기 어려워집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일이며 절대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필요한 순간에 선을 그을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존중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공유해야 하고 숨김없이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상대에게 모든 걸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신비감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에 대해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속마음, 약점, 감정, 과거까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지는 호기심을 잃게 되고 나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다 말해주니까 특별한 게 없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반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궁금증을 남기고 그로 인해 더욱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칫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면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즉,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은 때때로 나의 신뢰도와 존중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차갑고 무심한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친밀감을 유지하되 자신의 감정과 정보를 100%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알아도 되는 부분과 굳이 알 필요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감정과 아픔까지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연인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말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적절한 거리와 신비감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까? 내가 이걸 공유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있을까? 내면의 적절한 벽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더욱 특별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나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친절이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감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자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길 자격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순간 사람들도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만큼 세상도 나를 존중할 것입니다.